그 계엄이 선포되고 그 어간에 사실 국회 주변에 스나이퍼들이 배치돼 있다라는 소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제 눈으로는 확인은 못했고 예. 소문만 들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그 뭐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2차, 3차 계엄의 가능성과 여지를 두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가요. 네. 이제 1시 3분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하고 나니까 내란수계 윤석열이는 계속 밀어붙여라. 네. 2차, 3차 계엄 선포하면 된다. 그렇죠. 이제 그 방증이 예. 1시 30분에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6번으로 연락을 해서 예. 6번 간부들과 영관급들, 그러니까 장군 13명, 영관급 21명, 그래서 34명이 예. 34명이 3시경에 예. 새벽 3시경에 서울로 올라옵니다. 버스로. 예. 예. 그래서 이제 30분 후에 이제 계엄해듯이 다시 복귀해라 해서 왔는데 예. 그들이 일단의 세력들이 다시 서울로 상경을 허락했고 왜냐하면은 자기 손발이 없었거든요. 네. 계엄 상황실이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됐거든요. 근데 2차 계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했고 그 다음에 KBS 인근 그 여의도 공원에 일단의 군 세력이 그렇습니다. 해제된 이후에 복귀하지 않고 있었고 성산대교 북단에 일단의 군 세력이 있었고요. 그런 몇 가지 서너 가지 정황 증거를 들어서 2차 계엄을 계속 준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본인들은 2차, 3차는 뭐 전혀 사실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육군본부에서 왜 그 간부 영관 장군과 영관급들이 서울로 버스 타고 상경을 허락했으며 시도했고요. 네. 또 1시 3분에 새벽 1시 3분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여의도 인근에 국회 인근에 병력이 주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어제도 내란수계 윤석열 주장 가운데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소수의 병력을 넣어서 질서를 잡은 거다.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군이 국회로 들어간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내란수계 윤석열은요 정상적인 정치 상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변에 연속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불법에 불법이라는데 자기가 이혼에 이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계엄법과 헌법에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입법부를 무장한 군이 침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혼인 것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80명이 아니고요. 280명이 아니고 685명이 중무장한 군인이 난입을 국회에 안으로 난입을 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특임단 197명, 707 특임단, 1공수가 277명, 수방사가 211명, 총 685명이고요. 그러니까 선관이나 민주당사까지 다 합치면은 4,749명이 선관위와 또 민주당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인원들이 중무장한 인원들이 그것도 지금 실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실탄이 불출됐다는 것은 탄약고에서 밖으로 나온 겁니다. 어찌됐든 차에 그 탑재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이것은 탄약고에서 꺼낸 것은 유사시 쓰기 위해서 꺼낸 것이지 뭐 액세서리 갖기 위해서 그걸 뭐 꺼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군대에서는 탄피 하나도 쓰고 난 탄피 하나도 일일이 다 이 숫자 계량을 해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참고에서 탄약고에서 끄집어내서 밖에 나온 것이 불출인데 이 숫자가 20만 발이 넘습니다. 20만 2,750발인가 어바우트 됩니다. 20만 7,500. 예, 그 정도 됩니다. 50발. 예, 약 그 정도 되는데. 와, 20만 발. 그러니까 5.18을 생각해 보면은 5.18을 생각해 보면은 인명 살상자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서울 수도에서 계엄이 성공해서 만약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졌다면은 아마
천인 공로할 피비린내가 나지 않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 특전사 요원이라 하면은 예. 사람 몸 자체가 인간 병기입니다. 병기. 예. 인간 무기예요. 무기. 예. 요원은. 예. 예. 지난 10월 달에 국감 때 특전사 그 훈련소를 가보니까 시속 50km 가는 버스에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적들을 다 제압하더라고요. 그리고 스나이퍼 요원들은 50m도 정조준하기가 0.4기가 힘드는데 예. 500m까지 0.4격을 백발 명중을 하더라고요. 백발 명중. 예. 야. 그런 정예 요원들이 네. 정예 요원들이라면 685명이 왔는 것은 이건 일당백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일당백입니다. 아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총기를 쏴서라도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정말 실행을 했더라면 그건 의원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리고요, 이 말은 이제 실탄, 공포탄, 고무탄, 가스탄 다 이 종류인데 이 고무탄이나 공포탄 같은 탄약 같은 경우도 네. 가까운 지근 거리에서 그 사람의 명중을 맞추면 네. 살상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고무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고무탄이라면은 중국 어선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해경들이 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서 명중되면은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뭐 그 끝난 다음에 실패한 계엄인데 빨리 끝난 계엄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자기도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날 줄 알았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금방 할 줄 알았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빨리 끝난 계엄이다. 사람의 이 기억이란 게 무서운 건데요. 예. 제가 한 7, 8년 전에 우간다를 갔는데 네. 공항에서 제가 첫 한 발이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국방위원들한테 예. 이 나라가 예전에 상사가 쿠데타 일으킨 나라였죠. 예. 나란 생각이 불현듯 스쳐지라는 겁니다. 상사가 쿠데타를 일으킨 일으킨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문명 사회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 대한민국이 예. 계엄이 일어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외국에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들한테 예. 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오명을 남긴 겁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충격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 저는 헌재의 그 뻔뻔한 자세로서의 그 옷매무시 가다듬고 머리 손질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예. 저분이 정말 우리나라 뭘 했던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 상황을 보고. 그렇습니다.